자, 페이지 다 들어오셨죠? 여기서 시작하기 다시 눌러볼게요. 시작하기에서 오른쪽에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npx create react app 하고 my app이라고 하면 my app 폴더가 생기고 거기에서 리액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저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또는 파워쉘에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파워쉘로 해볼까? D드라이브에다가 D드라이브에 아까 우리가 리액트라는 폴더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리액트라는 폴더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액트 폴더를 보고 있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Shift하고 마우스 우클릭 했고요. 파워쉘을 열어 볼게요.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리액트 폴더를 보고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아까 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냐면 npx create react app 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react app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저거 그냥 입력을 해보면 에러 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설치가 되는지를 보고요. 안 되면 create react app을 설치를 따로 할 거예요. 볼까요? npx create 해당 페이지 보고 계시죠? 네. react app my app 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보실까요? 만들어지는군요. 자, need to install following package에서 create react 앱을 설치할 거냐? 자동으로 묻네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진행을 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까? 네. 예, yes 눌러볼게요. Node.j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얘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리액트를 이용해서 리액트의 모든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틀, 즉 프레임워크 작업이 되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리액트의 함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죄다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pm이 아니라 이제 얀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얀을 이용해서 스타트, 얀을 이용해서 빌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npx create react app my app 이라고 해서 my app 폴더에다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중인가 보네요. 설치한 다음에 얘들의 기본 구조를 보고 조금씩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다 되고 마지막에 저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해피 해킹에서 맨 끝에 나오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 create react app이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my app이라는 폴더에다가 리액트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에 탐색기로 해서 해당 폴더에 들어가 보면 my app 폴더가 있고, 자, 흡사 지금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우리가 리액트로 했던 거 앵귤러로 했던 거 있단 말이에요. 앵귤러로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앵귤러 웰컴 메시지 앱에서 만들었던 거랑 자, 거의 똑같아요. 그죠? 루트에 패키지 제이슨이 있고 우리도 패키지 제이슨이 있고 그 다음에 노드 모듈에서 얘가 필요로 하는 거 노드.js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죄다 다운로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앵귤러에서 빌드를 해서 최종 버전 dist 폴더가 있고 얘는 아직 빌드는 안 했기 때문에 dist 폴더는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빌드를 하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작업은 이제 어디에서 주로 하게 될 거냐면 여기 소스에서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소스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HTML, 기본 HTML은 어디 있을 거냐면 my app 폴더 안에 public 폴더에 가보십시오. 됐습니까? public 폴더에 보면은 일단 index HTML이 있고요. 저것만 일단 잠깐 열어볼게요.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직접 열지 않고요. 그냥 노트패드로만 잠깐 열어볼게요. 자, 쟤를 열어보면 지금 여기 id roo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 앱이 작동하게 하려면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도록 설정을 해라. 근데 요즘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일부러 꺼놓은 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지금 HTML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누가 작업을 해줄 거냐면 얀 스타트나 얀 이렇게 하면 디벨로먼트 개발 모드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여기에 나오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인덱스 HTML은 그래서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가 건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작업하는 건 다 어디 안에 있을 거냐면 소스 안에 있을 겁니다. 소스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스크립트를, 여기서 CSS를, 여기서 HTML을 작성해서 아까 ID 루트 자리에다가 생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요. 자, 해당 폴더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 my app이라는 거에 지금 얘가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죠. 이거로 해서 시작을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cd my app 해서 해당 폴더에 들어갈게요. 저희 도스 명령어로 해당 폴더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간 다음에 yarn start 해볼게요. 얘는 지금 npm start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yarn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yarn start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create react 앱을 통해서 생성한 기본 템플릿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npm start라고 해도 되고 yarn start라고 해도 됩니다. npm이라고 해도 되고 yarn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지금 프로젝트가 열렸고요. 어디를 고치랍니까? edit source 폴더 안에 app.js를 고치래요. 그러고 세이브하면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리액트를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링크를 통해서 리액트 JSORG 아까 우리가 봤던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행을 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거 확인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터미널에서도 my 앱을 열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기 my app 폴더를 VS 코드로 열어주세요. my app 폴더를 VS 코드로 열었습니다. 오른쪽은 서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기본 구조를 이제 볼 거고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화면에 저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폴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public 폴더의 index html에서 id 루트가 비어 있었어요.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검사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public 안에 index html 보면 루트, id 루트 자리가 비어 있고 여기 지금 생성되어 있는 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로고에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id 루트 안에 이런 식으로 태그가 생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얘를 개발자 도구가 아니라 페이지 소스로 보면 아이디 루트판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 혹시 벤치마킹 하다가 코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요소 검사가 아니라 페이지 소스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안에가 비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불러온 것 중에 뭐 이런 식의 또는 이런 식의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리액트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가 누굴 고치라고 했냐면 여기 app.js를 고치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 있답니까? 소스 폴더 안에 있다라고 하죠. 소스 폴더에 가볼게요. 소스 폴더를 열어보면 자, app.js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냐면 index.js도 있어요. index.js부터 먼저 볼게요. 자, index.js에 보면 우리가 앞서
간단하게 리액트 돔 뭐였죠? development.js react development.js를 로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한 게 아니라 CDN으로 해서 리액트를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HTML 생성했을 때 뭐 했냐면 렌더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렌더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렌더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생성할 코드, HTML 태그이든 뭐든 생성할 코드가 있고 그걸 어디에다 생성할 거니? 라고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지금 루트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루트가 아까 누구의 루트라고요? 퍼블릭 안에 있는 index HTML 루트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index.js가 실행돼서 아까 index HTML 다시 보면 여기에서 뭐 스크립트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거 1도 없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빌드 딱 해서 얀 빌드라고 해서 이걸 실제 서버에 올리는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에서 지금은 없지만 아까 연결했던 index.js를 불러오는 스크립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id 루트에다가 좀 전에 다시 index.js 볼게요. index.js 보면 자, 여기에 있는 태그를 이 자리에 렌더 생성해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그냥 index HTML 여기 안에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index HTML 작성했던 걸 다시 한번 열어보면 맨 위에 우리가 누굴 로드했냐면 리액트랑 리액트 돔을 로드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프로젝트에서도 두 개를 임포트, 로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리액트에서 반드시 불러와야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얘가 임포트에서 리액트 그리고 리액트 돔 이게 뭐하고 똑같다? 좀 전에 리액트 돔 JS를 CDN으로 불러온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리액트를 쓸 준비를 한 거고 리액트를 이용해서 HTML 돔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두 개의 기능을 로드했다. 그러고는 얘의 모양을 잡아줄 CSS를 임포트 해왔어요. 그리고 누구의 결과를 또 가지고 오고 있냐면 얘 같은 폴더 안에 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냐면 뒤에 이게 생략된 거예요. app.js 얘를 로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거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뒤에 확장자를 생략을 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폴더 안에서 JS 파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app.js의 결과를 뭐로 받아오겠다라는 거냐면 앱이라는 변수로 받아오겠다는 얘기예요. 불러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도 리포트에 뭐 앱 바이탈 이건 뭐 하는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드를 또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뭔가 보고서를 출력하는 함수네요. 어쨌든 그러고 리액트에서 HTML 태그 여기에 분명히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태그가 와야 되는데 태그처럼 생긴 녀석이 태그가 아닌 우리가 본 적이 없는 태그가 있습니다. 리액트의 스트링 모드라고 되어 있고 앱이라고 되어 있고 리액트의 스트링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는 뭐 뭔가를 엄격하게 규칙을 잡아서 출력을 하는 뜻인 것 같고요. 핵심은 얘입니다. 요거 지금 얘가 뭐냐면 앱이라는 같은 폴더 안에서 누구한테 일을 시킨 거냐면 app.js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app.js의 결과를 여기에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어떻게 쓴 거의 줄임말이냐면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저 문법은 우리가 상세하게 배운 적은 없지만 제가 몇 번 살짝 언급했던 게 뭐가 있냐면 XML이 있습니다. X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런 태그는 HTML 태그에 없습니다. student 그거 안에서 뭐 이름, name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XML 형식이에요. 여기에서 뭐 홍길동이든 뭐든 이 XML의 태그는 구조만 맞으면 어떤 이름이든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 쓴 게 XML 코드예요.
XML 코드는 그러면 저 코드가 id 루트에 그대로 생기는 거냐? 아니고요. 리액트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을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얘를 컴포넌트라고 부르고요. 이 컴포넌트는 지금 앱이라고 돼 있으면 아까 얘로 불러온다라고 했거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구문은 요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실행한 결과가 여기에 나오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app.js에 가볼게요. app.js의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래. 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 보면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죠? 슬래시 2개는 빼고요. 이게 일단은 네, 주석이 먹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 자, 이렇게 해서 네, 컨트롤 누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아, 얘가 알아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슬래시 얘가 알아서 주석 처리를 해주는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앞뒤 이름이 똑같은 모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안에 내용 없고 이렇게 모듈명만 바로 컴포넌트 이름만 바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 줄여 쓴 거를 살려놓고 얘를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app.js에 가서 이제 좀 바꿔보려고요. app.js 얘가 컴포넌트다. 컴포넌트. 저 app.js의 결과 app.js에서 리턴 해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리턴한 게 여기에 얘의 결과가 출력된다 라고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러면 app.js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app.js에 가보면 함수 app.js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결과는 얘가 실행되자마자 어디 안에 있는 걸 여기 return을 이용해서 여기 괄호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얘를 이 코드가 지금 제가 박스 친 이 코드가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index.js의 이 위치에 온다고. 이 위치에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렌더가 뭐였습니까? 여기에 HTML 태그가 오는 거였잖아요. 내용. 그 내용을 여기에 출력해주면 그걸 어디에다가 id 루트 자리에다가 출력을 누가 index.js가 해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 모양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다 무시하고 여기에서 살짝 제목이나 CSS 정도만 바꿔보면서 얘가 움직이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헤더 안에 있는 거 다 지워볼게요. 헤더 안에 있는 걸 다 지워봅니다. 됐습니까? 헬로 월드라고 써볼게요. 번역이 됐습니까? Hello World라고 했더니 지금 저 문구가 요게 요 div가 어디에 이 div가 어디에 여기에 들어오고 렌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id 루트 자리에 출력이 된다. 검사를 해보면 아까 여기에 있던 div 이게 클래스 네임 적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 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클래스 네임 앱이라고 해서 요 div가 생성이 돼 있죠. 여기 어디에서든 얀 스타트라고 하시면 작동합니다. 헬로 월드 잘 나옵니까? CSS도 살짝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얘와 연결되어 있는 CSS 어디 있다라고 하냐면 여기 앱 CSS 같은 폴더 안에 CSS에 있다죠? 가볼까요? 같은 폴더 안에 앱 CSS에 가서 자, 지금 클래스명 앱에 텍스트라인 센터 돼 있으니까 얘가 가운데 오는 거고요. 얘를 예를 들어서 right라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거고 만약에 body를 넣고 body가 있나? body가 따로 없네요? 그러면 body를 넣고 배경색을 바꿔본다라고 하면 그린으로 이렇게 바꿔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리액트를 쓰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용을 넣을 때 헬로 월드라는 거 그냥 HTML 쓰면 되지. 그죠? 그리고 CSS도 당연히 CSS 불러와서 바꾸면 되지. 이런 그냥 기본적인 HTML과 CSS를 짠다라고 한다면 리액트를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리액트를 쓴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앵귤러에서 한 것처럼
한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면서 페이지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거, 앱처럼 서버에 다시 요청을 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뭔가를 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 때나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얘를 일단은 뭐 그렇게 만들었다 치고 얘를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 열어볼까요? 터미널 열어볼게요. 터미널에서 얀 지금 이게 다 만들었다 치고 빌드라고 해볼게요. 얀 빌드 엔터. 네,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가 파일들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하라고 있냐면 얀 글로벌 애드 서브 해서 이 지금 뭡니까 웹에 올릴 수 있는 버전 만들어진 걸 다시 라이브 서버로 열 수 있게끔 얘가 명령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입력해도 되고요. 지금 S를 끼고 빌드를 하면은 서버로 열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해도 되고 서브를 저는 명령어를 빌드 폴더에다가 서버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npx 이거다 메모장에 먼저 쓰고 npx serve s build라고 해서 빌드함과 동시에 걔를 서버에서 열어봐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개발 버전의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얘는 완료본의 페이지를 서버에서 열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열어볼까요? 터미널에서 터미널 여기 있구나. 터미널에서 npx serve s build 자, needs following solve라는 게 없대. 네, 설치해라. 자, 그러면 네, solving이 됐다라고 하고요. 여기 copy 요거를 컨트롤 클릭하면 이제 디벨롭먼트 버전이 아니라 프로덕션 모드. 그러니까 이제 웹에 런칭할 수 있는 모드. 요 페이지, 여기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이제 업로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을 거예요. 빌드라는 걸 하면 여기 찾았습니까? 빌드 폴더에 가볼게요. 그러면 웹에 올릴 수 있는 거 여기 스태틱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폴더를 탐색기로 한번 열어볼까요? My App, Build 하고 여기에 static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소스들 경로는 좀 잡아줘야 되겠네. static이라는 거에서 index html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 연결되어 있는 거 저것만 해서 얘랑 요 static이라는 폴더를 통째로 웹에 올리면 그러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명령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로 입력을 했습니다. npx serve s build 빌드를 함과 동시에 걔를 서버를 설치하고 해당 서버의 경로 여기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그냥 빌드하면 폴더만 만들어주는 거였고 아까 뭐라고 했죠? 얀의 빌드라고 했잖아요. 그냥 얀의 빌드라고 하면 빌드 안에 스태틱 버전을 만들어 주는 거고 npx serve s build라고 하면 빌드 하면서 해당 폴더를 라이브 서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드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을 모두 웹에 올리면 우리가 작성한 사이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액트에서 필요한 진도를 나가 볼게요.